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는 탄핵 반대 집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비난하는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조율 의혹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분하고요.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등을 통해 대략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0회 정도는 4.16 총선을 앞둔 지난해 3,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연락은 총선 직후 청와대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친정부 관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뜸해졌었는데요.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재개가 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고비를 맞았던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주로 문자 메시지나 SNS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대 6분에 달하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통화 시기는 최순실의 검찰 소환 및 체포 이튿날,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 다음 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날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검은 허현준 행정관이 올해 1월 초까지 박찬성 이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대표거든요. 그리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그리고 신의 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오늘 관련해서 사설까지 냈거든요. 사설 가운데 이런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청와대 요구에 따른 관제 데모로 밝혀진다면 이는 여론을 왜곡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청와대와 해당 인사들은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혹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이 27년 전 박근혜에게 서울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값, 옷값을 대신 지불해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이자 뇌물수수 공범임을 향후 재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근혜 혐의 등이 포함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삼성동 이른바 박근혜 자택은 대지가 484제곱미터고요. 건물이 317.35제곱미터 규모이고 집값은 지난해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으로 2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통령 의상 제작 비용 3억을 대신 지불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전은 박근혜가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최순실이 사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의상비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단 한 푼도 최순실이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 평창 땅 등 228억 정도의 이 대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그리고 최 씨 일가가 2200억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겨레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3일과 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될 경우에 사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7.8%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사람도 17.6%였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때
80%에 육박했던 탄핵 찬성 여론이 선고가 임박한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5.7%가 탄핵해야 한다고 답을 했고요. 기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18.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통해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창간 97주년, 어제였습니다. 창간 97주년을 맞아서 칸타파블릭, 이게 옛날 미디어 리서치거든요. 칸타파블릭에 의뢰해서 여야 10명 예비 후보의 다자 대결을 가상을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0%로 선두였습니다. 황교안 총리가 12.5%로 2위였고요.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2%,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이 8.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5%였습니다. 민주당, 자유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5개 정당의 후보가 출마하는 가상 대결의 경우엔 문재인 후보가 41.5%, 황교안 총리가 19.1%, 안철수 의원이 14.2%, 유승민 의원이 4.4%, 심상정 대표가 2.4%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의원이 맞대결을 펼치는 경우를 가상한 양자 대결 지지율은 문재인 후보가 45.8%, 안철수 의원이 32%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황교안 총리 간 가상 양자 대결은 문재인 후보가 56.9%, 황 총리가 25.4%였습니다. 지난 3월 3일과 4일 전국 19세 이상 1,022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 그리고 휴대전화 임의 번호 걸기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번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요.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7.7%였습니다. 국민일보에도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3일과 4일 전국 1,015명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승복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73.4%가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는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7%로 가장 높았고요. 2위가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였습니다. 16.6%였고 황교안 총리가 13.7%,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2.1%, 이재명 성남시장이 10.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일보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15명 전화조사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민일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면에도 실었는데요. 박근혜에 대한 탄핵 찬성 의견은 78.5%였습니다.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런 조사고요. 그리고 박근혜 구속수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하다면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78.2%에 달했습니다. 동아일보 오늘 일면 머릿 기사는요.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안보 경제, 섀도우 캐비넷 준비하자, 예비 내각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 그리고 북핵 위협과 같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조기 대선 때는 인수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예비 내각을 공개를 하고 검증을 거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배치를 했고요.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국 전술핵 한국 재배치까지 검토. 그냥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거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조선일보 일면 머릿 기사 하단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실려 있거든요. 롯데백화점으로 몰려간 촛불 반사드 시위. 그러니까 지난 4일 광주에서 박근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들 일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이걸 일면에다가 사진과 함께 큼지막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만 보이나 봅니다. 조선일보 시각에는. 제가 지금 일면 마치고요. 지난 주말 이른바
친박 집회 때 정말 심각한 그런 발언들이 여러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레이더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롯데백화점으로 몰려가서 반사드 시위를 벌이는 거를 대한민국 국민은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걸 이렇게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으로 일면에 배치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일단 소개를 하고요. 다만 한겨레 일면에 소개된 기사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사드 덮친 명동, 유커가 사라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명동 거리는 이미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유감을 표한 지난해 말부터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관광시장이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령으로 아주 잔인한 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여파 때문에 얼마나 영세업자라든가 서민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겠습니까? 중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무역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요. 조선일보 등을 포함한 많은 언론들이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국만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는 이미 뉴스바 달콤한 중국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참 정부나 언론이 무지하게 답답합니다. 정부 관제 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뜸해졌었는데요. 이게 작년 8월 이후에 재개가 됐습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주요 고비를 맞았던 지난해 11월 두 사람은 주로 문자 메시지나 SNS를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대 6분에 달하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통화 시기는 최순실의 검찰 소환 및 체포 이튿날, 그리고 박근혜에 대한 검찰의 대면 조사 요청 다음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날 등이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특검은 허현준 행정관이 올해 1월 초까지 박찬성, 이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대표거든요. 그리고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그리고 신의 한수 대표 등과도 자주 휴대폰으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삼성동 이른바 박근혜 자택은 대지가 484제곱미터고요. 건물이 317.35제곱미터 규모이고 집값은 지난해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 공개 기준으로 25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대통령 의상 제작 비용 3억을 대신 지불한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전은 박근혜가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최순실이 사줬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다. 의상비도 대통령이 모두 지급했고 단 한 푼도 최순실이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 평창 땅 등 228억 정도의 이 대지 있지 않습니까? 건물. 그리고 최씨 일가가 2200억. 한국일보가 오늘 관련해서 사설까지 냈거든요. 사설 가운데 이런 부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가 청와대 요구에 따른 관제 데모로 밝혀진다면 이는 여론을 왜곡하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청와대와 해당 인사들은 통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의혹을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네, 이거 상당히 심각한 그런 사안입니다. 경향신문 일면에 실린 기사인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이 27년 전 박근혜에게 서울 삼성동 자택을 구입해줬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박근혜 집값, 옷값을 대신 지불해준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이자 뇌물수수 공범임을 향후 재판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박근혜 혐의 등이 포함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 보전을 청구를 했습니다.
한겨레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겨레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이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를 해서요. 지난 3일과 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될 경우에 사법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67.8%가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되 구속은 안 하는 게 좋다고 답한 사람도 17.6%였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통과 때 80%에 육박했던 탄핵 찬성 여론이 선고가 임박한 최근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또 굉장히 심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지난해 10월 이후에도 이른바 친박 보수단체 대표들과 수시로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단체는 탄핵 반대 집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비난하는 과격 시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조율 의혹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분하고요.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등을 통해 대략 90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50회 정도는 4.16 총선을 앞둔 지난해 3,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간의 연락은 총선 직후 청와대와 정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친정